여러분은 우리가 몸을 써서 일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이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는요, 60세였습니다. 근데요, 대법원이 오늘 육체 노동 정년을 65세로 보는 게 합당하다면서 30년 만에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 변경 같은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법무법인 재민의 노희범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 저도 변호사지만 이 기계가 아닌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노동 가동 연한 뭐 기계 같아요 느낌이. 이 네. 청취자분들이 좀 알아듣기 좋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일반 육체 노동자가 네,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나이가 어디까지인가를 음, 이제 한자어로 표현할 때 가동연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익숙한 표현은 아니죠. 예. 그렇죠. 일반인이 쓰는 용어는 아니고 법률가들이 아니면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죠. 자, 이것을 정해놓은 이유는 뭐죠? 이게 좀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또 그렇죠.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제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거나, 네, 신체적인 이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해서 네,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음, 과연 이 피해자가 언제까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통상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음, 기준까지 일을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예, 손해배상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동연한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가동 연한이 직군에 따라서 또 직업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육체 노동 나이가 약간씩은 다르잖아요. 뭐 전화 교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네. 일반 뭐 사무직이라든지 다 다르죠. 네. 네. 아, 뭐 네. 통상적으로는 뭐 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육체 노동자라도 뭐 육체 노동의 어떤 전문성이나 네. 강도에 따라서 최고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다 다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다르죠. 네. 예. 뭐 오늘 대법원이 이제 뭐 정한 것은 일반 육체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특정한 음.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하는 그런 고도의 어떤 세분화된 직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누구나 뭐 일용 노동이죠. 일용 자, 노동. 일용 노동자의 가동 예, 일용 연한이 65 예, 세다. 이제 이런 건데 예.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한 거는 이 대법원 판결의 원고 측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 드린 거거든요. 자, 네. 이 사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사건은 인천에 있는 경기장에서 여름에 수영장을 민간업체가 빌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 수영장에 이제 패밀리 파크처럼 운영되었는데 엄마와 같이 갔던 4살짜리 아이가 네. 그만 수영장에서 빠져서 음. 익사하는 그런 사망 사고였습니다. 사망 그래서 사건이었네요. 예, 네. 수영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음. 의미에서 음. 그 유족들이 그 수영장을 운영한 업체를 상대로 네.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네. 1심, 2심에서는 음. 이 4세짜리 남아 사망한 피해자가 아, 만 60세가 될 때까지 일을 음.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전 손해배상액을 판례대로 예. 네, 음. 그렇습니다. 네. 했는데 야, 저도 이 손해배상 사건들을 하면서 이게 65세까지 더 받을 수만 있다면 일용 노동자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는 싶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주장을 지금 원고 측 대리하면서 했는지 또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많은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도 뭐 느끼고 있었고 예. 일반 사람들도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60세는 너무 적죠, 사실은. 예, 네. 1989년도에 음. 전원합의체 대원 판결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에 비해서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평균 약 12세 정도가 음. 연장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또 이런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 사회, 뭐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령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 수요도 많아지고 노동 공급도 많아지고 음, 또 우리 사회의 그 생산 가능 인구 비중에서 고령자들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많아요. 아, 네, 예, 이런 점뿐만 아니라 또 음, 현실적으로 65세, 심지어는 70세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75세 하는 주변에서 보지 분들도 않습니까? 많아요. 사실 많아요. 예. 예, 그런 점에 비춰서 음, 60세까지만 소득 활동이 가능하니까 네, 그때까지만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이후로는 뭐 배상해 줄 수 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라고 부당하다. 해서 이야. 이제 상고까지 하게 된 거죠. 자, 획기적인 선도적인 판결을 이끌어냈는데요. 다른 나라에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변론하면서 다른 그렇습니다. 나라는 연한이 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들 대부분 65세 이상입니다. 뭐 그렇죠. 가까운 일본의 네, 경우에도 정년이 65세라서요. 네, 65세까지는 가동연한 인정해주고 있고요. 음, 독일의 경우에는 정년이 67세입니다. 더 그래서 많네요. 67세까지 음, 가동연한 다 인정해주고 있고요. 네, 미국의 경우도 65세, 음, 영국의 경우에는 거의 70세까지도 네, 인정해주고 있는 게 그 판례의 실무거나 입법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달라지는 게 뭔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60세가 정년인 곳들이 많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5507번님이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년도 65세로 늘어납니까?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물어보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건 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됐다고 해서 예. 바로 정년이 65세로 바로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아, 정년제도라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하죠. 복지제도라 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제도라든가 뭐 경제 규모라든가 고용 구조라든가 네. 예, 입법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음. 가동연한과 곧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예, 가동연한이 65세로 늘어나게 되면 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정년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질 이루어지겠죠. 거고요. 예. 정년 연장에 대한 어떤 합의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아마 가장 지금 충격을 받거나 놀랐던 업계가 보험 업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차 네. 보험이나 뭐 생명보험 이런 거 많이 바뀌겠죠. 그 공개 변론 네.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보험료 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네. 보험료가 어느 정도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오르겠느냐라고 예. 했는데 사실은 1.2% 정도가 오를 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그 말을 하는 걸 아, 들었습니다. 얼마 안 그런 점에 되네요. 비춰보면 보험료율 인상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통상 우리가 뭐 보험료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보험료만 내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보험이라는 게 사회적 음. 연대의 위험을 같이 나누는 건데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그 보험료율 올라가는 부분은 감수해야 되는 감수해야 것이 된다. 아닌가 아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65세가 가동 연한이 된다. 그 말씀까지 네. 드리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희범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